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인 수출 규제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갈등과 대립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일 관계를 투 트랙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사과,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증진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5개월 동안 한일 정상 간 회담은 5차례나 열렸고요. 또 양국의 외교장관은 전화회담과 직접 회담을 23차례나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일 간 갈등 요인이었던 역사와 영토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와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10월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국 측은 주장했지만 일본 측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제주국제관함식의 과거 침략적 제국주의 상징인 전범기 개항을 고집하며 불참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월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역사적 결정을 따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해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과 레이더 갈등 사태 등은 한일 간의 군사적 대립까지 점쳐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일 정부 간 이 갈등의 폭을 좁히기 힘든 근본적인 사안은 대북 정책에 대한 현격한 시각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인식해왔습니다.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수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과는 다르게 일본 아베 정부는 대북 억지력 확보와 봉쇄 전략을 외교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한미일 공동협력의 한반도 평화정책 추진에는 찬성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1998년 10월에 이루어졌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일명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간의 파트너십 선언을 한일 간의 주요한 질적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뢰성 있는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입장이 상호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오부치 수상이 명확하게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표명했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2018년 한일 국민 교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시대를 넘었습니다. 대일 교역량은 수출액이 268.2억 불, 그리고 수입액은 551.3억 불입니다. 그러나 한일 간 존중돼야 할 두 가지 원칙은 미래의 우호적 한일 관계를 이뤄나갈 변치 않는 초석입니다.